교과서 48쪽 넘어와서 마저 교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 48쪽입니다. 자, 고구려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장수왕과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동영상에서 광개토대왕의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었던 장수왕의 업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장수왕의 중요한 업적 두 가지가 먼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외교 정책입니다. 이 장수왕은 외교를 굉장히 잘했던 왕이고요. 두 번째로 장수왕은 남진 정책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정책들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교 정책을 바탕으로 남진 정책을 펼쳤는데 모두 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정책이었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도 열심히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었다. 고구려 5세기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이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외교정책. 4에서 5세기경 중국은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나라로 분열되어 치열한 가축전을 벌였다. 각축전을 벌였다. 여기서 중요한 거 조금 어려운 단어가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건데 요거는 중국의 분열기야. 분열기. 중국의 한나라, 진나라 이렇게 하나하나의 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했을 때는 한반도에서 중국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여러 나라들로 분열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싸우고 있었을 때는 한반도에서 중국과 대등할 만큼 세력이 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하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 바로 이 고구려가 열심히 성장했던 때가 중국의 혼란기,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였다. 이 나라로 분열되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는 이 각축전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치열하게 서로 싸웠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중국들에게 분열과 대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외교술이죠. 이용하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의 안정을 꾀하였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 중국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의 편만 들지 않고 고구려가 하나의 나라 편만 들지 않고 여러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때로는 이용하면서 그런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서 국가를 안정시켰다. 고구려는 전쟁은 물론이고 외교를 통해서도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하였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이겼던 광개토대왕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하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외교 정책을 펼쳤던 장수왕의 또 하나 중요한 업적 다음 문단 읽기 시작합니다. 바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입니다. 외교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킨 장수왕은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를 어디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고구려가 수도 계속 옮기는데 처음에 졸본, 주몽이 졸본에서 시작해서 국내성으로 이전하고 조금 더 넓은 땅이었죠. 그리고 국내성에서 다시 평양으로 이전합니다. 이 평양은 국내성보다 더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따가 지도를 살펴볼 거야. 이 평양으로 이전했다는 뜻은 이제는 만주 쪽보다는 남쪽에 있는 한반도 쪽으로 더욱더 나아가겠다. 그래서 이름이 뭐야? 남진 정책이야.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당연하지. 백제와 신라가 남쪽에 있었지, 얘들아. 백제랑 신라가 서로 군사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맞섰다. 때는 몇 세기? 여기 숫자 나와 있지?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얘들아, 우리 지금 삼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나라의 전성기일 때 상대방의 두 나라들은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거나 같은 팀이 돼서 너무 강력해진 그 나라를 견제하는 정책을 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료톡톡 한번 같이 볼게요. 백제, 나제 동맹에 보여주는 사료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신라 할 때 나야. 신라 할 때 나. 그럼 쟤는 당연히 그렇지. 백제 할 때 쟤야. 그래서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거야. 7년 신라, 백제 비유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다. 신라랑 백제랑 서로 친하게 지내자. 원래 둘이 안 친했지, 얘들아. 기억해봐. 그 다음에 8년 봄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좋은 말 두피를 보냈다. 다 마찬가지. 지금 백제 왕이 신라에게 화친을 요청하는 겁니다. 또 매도 보내고 금과 구슬로 신라에서 답례를 보내옵니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이 본격화되자 백제와 신라는 사신을 통해 우호 관계를 맺었다. 이후 우호 관계가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여 양국은 고구려와 맞설 때 서로 지원군을 파견하였다. 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요거지, 얘들아. 요 사료 자체보다는 이렇게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게 된 배경이 뭐야? 그렇지. 중요해. 바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 이 고구려가 이제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니까 남쪽에 있던 백제와 신라가 서로 힘을 합쳐서 고구려에 대항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 신라는 고구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치. 좋았어. 잘 기억했어. 그런데 이렇게 외교 관계는 얘들아 계속 변해. 시대가 변하고 왕이 변하고 또 나라의 권력이 변하면서 계속 이렇게 유동적으로 관계들은 변해. 그리고 뭐 여전히 유지되는 관계들도 있지만 이렇게 변화도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교과서 아래로 내려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수왕이 중국 대륙의 정세를 이용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얘들아, 이 이름들 너무 이렇게 막 집착해서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요렇게 요 나라들은 모두 어느 나라? 그렇지, 중국. 우리 위에서 중국의 분열기 뭐라고 불렀지? 위진 남북조 시대였다. 여기 남쪽, 남북쪽 뭐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자, 이때 고구려 장수왕이었죠. 장수왕이 유연, 북이 남조와 어떤 관계를 맺는 거야? 그치. 현실적이고 유연한 외교 관계. 국교를 맺어 북위와 백제를 견제, 친선 관계를 통해 북위를 압박. 그러니까 서로 모두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견제와 현실적인 외교를 하였다. 장수왕의 외교 정책이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남쪽으로 남진 정책을 하면서 남쪽에 있는 두 개의 나라 두고 백제와 신라에 압박을 가하였다. 이런 거 막 빈칸 뚫어 놓으면 이제 뭐 맞출 수 있을까? 이거 빈칸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 이 나라에 어떤 왕이 이런 정책을 펼쳤다. 그럼 누구야? 그렇지, 장수왕.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 간단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만 한번 읽고 갈게요. 472년 백제 계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정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북위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바로 이 북위가 백제가 도와줘, 우리 고구려가 자꾸 괴롭혀, 우리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했으나 장수왕이 이 북위와 좋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백제를 도와주는 것을 거절하게 된다. 이건 뭘 나타내? 장수왕의 외교 정책을 나타낸 결과였다. 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